네, 이번 시간은 취업 때문에 또 스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일자리 센터의 김도윤 코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뭐 방학이라서요. 네. 또 휴가. 방학인데 방학이면 안 바쁘지 않나요? 방학이 가장 바쁘죠. 예, 사랑하는 제 두 딸이 방학이라서요. 아. 네. 오늘 방송 본다는데 저도 가윤아 사랑해. 예, 예. 저도 아주 뭐 깨알같이 또 딸을 사랑한다고. 지난주에 저도 이제 육아 때문에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럼 일 때문에 바쁘신 건 아니고 이제 육아 때문에 바쁘시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써니 유엔캐스터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폭염을 보니까- 뚫고 네. 한강 거리 공연 소식을 전하느라고 바쁘셨다면서요? 네, 그것도 바빴고요. 오늘 또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려놓음입니까? 맞아요. 오늘 내려놓음. 데이비드 호킨스의 노아버립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버리. 조선 왕조실록은 다 읽었나요? 다 읽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네. 어디 절간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래, 좋은 알겠습니다. 책입니다. 저도 한번 저기 추천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그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을 어떻게 좀 신청하면 되는지, 내 고민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방법을 유엔캐스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CJ그룹 하반기 공채에 관한 자소서 궁금증입니다. 이번 주제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엔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수호소님께서 CJ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짧게 아주 남겨주셨고요. 짧네요. 직무 역량, 기업에서 가장 원하고 또 지원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내가 뭘 했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막상 지원을 했지만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직무 네. 역량을 강조하는 거겠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 과거랑은 확실히 뽑는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대학을 나오는지 그리고 갖고 있는 스펙이 어떤 건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업무에 투입했을 때 그래도 업무 이해도 그리고 똘똘함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 좋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NCS 직무 이제 연관성 같은 것들을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한 의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왜 했는지. 그러면 그 질문 자체는 실제 뭐 예를 들어 CJ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좋은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네가 좀 더 오래 우리 회사에 정말 근무할 거 맞니? 우리 회사 말고 또 어느 회사 지원했는데 만약 네가 거기 다 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회사 올 거 맞니? 그래서 정말 간절한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서 그동안 이제 맞춤으로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 역량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남들 했던 스펙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직무와 연관성 있는 그런 알바도 일부러 그렇게 찾았다는 걸 보면 얘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었구나 느껴지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회사에 진심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지 영혼이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그쵸, 예.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CJ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역량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회사 오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 맞는데요.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직무 하고 싶은 거 맞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동안 네가 많은 노력을 해왔을 텐데 그 노력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 CJ 채용 팀장님이셨던 김대성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었던 것 같거든요. 그 CJ는 스펙보다 진짜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뽑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채용 기준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이상적인 게 CJ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은 내 스펙이 약간 아쉽다, 그리고 뭔가 공백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꼭 CJ는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그룹의 역량이라는 게 이제 그 직무에 적합했
적합한 딱 맞는 옷을 좀 입은 사람을 뽑는 거라는 점을 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뭐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CJ는 유난히 더 이런 부분에 집중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엔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아이디 딜스님께서 저는 취업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공백기가 길다는 점입니다. 졸업 연도가 2016년 2월인데요. 자소서에 공백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이 이 공백기 부분인데 이거는 자소서에 좀 어떻게 언급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백기의 질이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어저께 상담 아니죠. 오늘 오후에도 상담 예약 잡혀 있는 친구가 네. 29이거든요. 나이가. 예. 여학생인가요? 남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다른 학교 다녔다가 이제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온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나이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CJ라면 건드려 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준비됐던 이 공백기 동안 정말 이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공백기 자체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기업이 CJ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채용 방향성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보다 그 회사 아니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그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진실성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다면 CJ는 분명히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좀 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기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냥 놀았다면 이제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지만 맞습니다. 그때 뭘 했는지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를 묻는 게 더 현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도희 코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가 그 직무에 관련돼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일단 글을 쓰더라도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잘 녹여야 될까요? 인턴하고 직무 체험 같은 경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이제는 뭐 입사 경쟁률도 그렇지만 인턴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CJ에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CJ 계열사의 인턴만 하면 내가 경력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CJ 가고 싶어서 CJ 인턴 했으니까 저는 경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CJ 안에도 계열사들 많고요. 직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직무를 했던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연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 뭐 두세 달 정도의 직무 체험이나 인턴 같은 것들을 참여하셨다 하더라도 채용 담당자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니네가 그 한 달, 2, 3개월 동안 실제 업무가 아닌 그냥 주변 변두리 일만 서포트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력 증명이 가능할 만한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력서 한 줄이 아닌 자소서에 충분히 녹여야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도 공백기의 질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공백기 기간 동안에 인턴을 했더라도 어떤 직무를 했고 또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으며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렇죠. 스스로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댓글도 읽어주시죠. 네, 세 번째 댓글은 자소서 분량과 내용에 관한 댓글입니다. 아이디 마지막 인사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또 슬프게 마지막 인사였죠. 이번이 꼭 마지막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CJ에서 꼭 써야 할 내용과 반드시 빼야 할 내용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IGBGW 5월 25일님께서 자소서는 답변을 길게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짧게 상대방에게 내가 볼 쉽게 때는- 전달하기 쉽도록 내가 써야 볼 때는 할까요? 조민혁 쌤이 이거 봤으면은 욕을 진짜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뭐야? CJ에 꼭 써야 할 내용과 빼야 할 내용은요. 두 번째도 길게 쓰니 너무 밑도 끝도 없지 않아요? 뭐 많이 묻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거 보시면서. 네, 그냥 다음 답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희? 네, 아니 근데 뭐 질문을 소중한 질문이니까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우선 뭐 답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뻔하기 때문에 답변도 뻔한데요. 그러니까 써야 할 거 쓰시면 되고요. 쓰면 안 되는 거 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써야 될 부분은 직무 연관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여러 가지들을 계속 나열하는 식으로 쓰는 건데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자격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블라인드 채용 들어가면서 연관성 있는 것들만 계속 보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자격증이 10개, 20개가 된다 한들 직무 연관성 있는 자격증이 없으면 여러분은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세태고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무 연관성, 그러니까 막연한 열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음 답변
그러니까 네. 방금 예를 말씀해 좀 주셨던 들어주신다면, 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를 직무 한번- 연관성과 관련한 경험을 적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크게 효과는 없는 그쵸.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업직무 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영업직무 같은 경우를 써놓고 저는 그쪽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취미 자체가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혼자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어허. 혼자 하는 취미들을 가진다면 실제 연관성 자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저는 팀플 잘합니다. 그리고 혼자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쓴 거에 발목을 잡힌 경우가 예 있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직무 쪽에는 뭔가 좀 이제 잘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내가 아닌 나를 적어놓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취미에다가는 네. 나를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매칭이 안 돼서 네 이게 맞습니다. 뭐야 말이 안 맞잖아 하면서 바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해야겠네 일단 그죠? 네, 맞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솔직한 부분인 것 같고 빼야 될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결격상, 네. 결격사유는 되는 이제 것들. 영혼이 없는 거. 네, 내가 아닌 것들을 넣으면은 바로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 서류든 면접이든 어디서든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자소서 분량 얘기도 그래요. 분량도 해주셨는데 이거 좀 신경 쓰는 막연하긴 한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우선 그 기업 자소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 글자 수가 이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민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독성,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 담당자분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글을 읽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임팩트 있게 쓸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라는 그 뜻이 있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중요한 건 CJ는요, 다른 기업과 달리 자소서를 다 읽어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어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사 담당자분하고 같이 밥 먹기로 약속을 해서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소서 보는 걸 봤거든요. 위에 세 줄 훑어보다가 바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 다른 기업은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CJ는 제가 알고 있는 CJ는 명확히 처음부터 분량에 끝까지 맞춰서 다 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써라. 네, 쓸 수 말씀이신 거죠? 8, 90%가 아니고요. 다 쓰는 게 맞습니다. 다 쓰는 게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더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기회이기 그렇다면 때문에 가독성이 높게 좀 네, 맞습니다. 단문식으로. 그러니까 쓰는 형식 자체를 그러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쓰게끔 코칭하는 자소서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자소서를요. 기자셨기 때문에 글을 잘 쓰시니까 네, 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자소서를 2줄로 쓰라고 합니다. 2줄. 그래서 자소서 한 문장마다. 네, 뭐 600자, 1000자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자소서 A4 용지에 딱 들어갈 때 2줄만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쓸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2줄 안에 쓰려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2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읽어보니까 이런 애 괜찮겠네, 흥미롭네, 실제 그럼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밑에 쪽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쓰면 이건 분명히 가독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상당히 좀 그 스킬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예의 바른 거가 네. 지금 뭐 면접관님들 힘드실 텐데 이런 예의 바름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하세요 이런 느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기계적으로 읽어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분들 한 분이 읽어야 되는 자소서가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기계적으로 탁탁탁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섹션별로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분명히 맥락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패턴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쭉 그런 흐름대로 쭉 읽어가서 빨리빨리 넘기고 싶은데 갑자기 뭐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뭐 바카스라도 한 잔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참 돼요. 착한 애구나가 아니라 좀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짓 되어. 오지랖 떤다라고 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거 하시면 안 되는 거. 네. 네. 좀 집요한 게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 가끔 가다가는 또 이제 자유 형식 같은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터뷰나 아니면은 시나리오 형식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때는 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잘 쓰고 못 쓰는 분들 차이가 필력이 좋고 안 좋고 크게 명확하죠. 차이가 나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읽는 패턴 자체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읽어주는 게 가독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구성을 잘하고 재미있게 쓴다 한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신문보다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읽기 쉽게 맞아요. 써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코치님께서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좀 뽑아주시죠. 예. 지금 읽었던 사연 중에 고민이 가장 많은 분이 누군 것 아마 같아요? 딜스. 공백기. 그분이 아닐까 공백기 싶습니다. 크게 뭐 어떤 게 좋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렇기는 하지만 3명 중에는 제일 낫네요. 개 중에는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딜스님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저기 네. 정리를 한번 좀 쭉 해주시자면 CJ 뭐 일부부터 알아봤지만 네. CJ 지금 지원하신 분들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부에서 선생님이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자소서의 몇 %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아주 구성해 주셔서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한 걸 모니터링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십시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CJ는요.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펙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좀 더 높은 스펙을 뽑는 사람보다 오래 일하면서 분명히 역전할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 그리고 열정을 쓰는 것보다 정말 하고 싶어서 준비했다라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진짜 근데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글을 쓰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하대학교 창조 일자리 센터 가서 김도인 코치님 찾으시면 물고 늘어지시면 인하대학교로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방송 가면 많이 보셔도 만나주실 충분히 거죠? 예,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댓글 주신 분들은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궁금증 모두 풀어가셨길 바라겠고요. 네. 딜스님이었죠.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인지 유엔캐스터가 미리 알려주시죠. 네, 다음 주는 야구 특집입니다. 야구 선수 저기 뭐 뽑는 거예요? 뭐예요? 아우, 야구 너무 선수 좋겠네요. 뭐예요? 네. 너무 SK, 롯데, LG 이 세 곳의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SK, LG, 롯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현 코치님과 그리고 유엔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